나도 한 잔 주라. 수표와 헤라는 말없이 술잔을 주고받다가 이영 아빠. 엄마. 말해, 뭔데? 아니야, 먼저 말해. 난 좋은 얘기 아니야. 그냥 당신이 먼저 말해. 비장하게 꺼낸 서로의 한마디. 나 회사 나 간다. 회사 못 다니겠어. 당신 미쳤어? 아니 지금 출근한 지 일주일이 됐어. 한 달이 됐어. 그게 할 소리야. 나는 진짜 사정이 있다고. 나는 뭐 사정 없는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사정이 있든 없든 상의 먼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하지만 상의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관둔 거 아니거든? 그렇죠. 그만둔 건 아니었죠. 잘린 거지. 아니 뭘 어쨌길래. 열심히 버텼어. 근데 뭐 안 되는 거 어쩌라고. 그래도 죽으라 버텼어야지. 그렇게 힘들게 버틴 회사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냐? 서로 너무나 공감하고 이해하면서도 앞으로의 일들이 답답하고 무서웠던 거죠. 회사에서 작정하고 자르겠다는데 어떻게 버티냐. 헤라 역시 회사의 명령으로 작정하고 2명을 퇴직시키려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들이랑 아기 다 건강하대. 오늘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고맙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다음 날 고인턴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 지금 이대리가 디자이너를 못 찾아서 그 충격에 애를 낳은 거야? 아니면 간 김에 마라톤 뛰다가 애를 낳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얼굴에서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디자이너가 일펑크 내고 마라톤 하러 갈 줄 알았나요? 그리고 지원 실장은 금 과장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 뭐가요? 한편 소 과장은 금 과장에게 실장님과 고인턴이 이상하다며 고인턴이 경력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잠시 전으로 돌아갑니다. 고혜라 씨가 인턴이긴 하지만 경력직이니까 각자 적극 활용하고. 에? 너 전에 그랬잖아. 고인턴은 무서운 인간이라고. 그리고 고인턴에게 일거리를 주지 말라며 호시탐탐 치고 올라갈 기회를 노리고 있어. 이 일처리가 이렇게 심플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어? 드림팀 한번 만들어봐. 내가 이 자리 최 실장한테 물려줘도 저 위에 늙은 꼰대들이 찍소리 못하게 성과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지. 네, 이사님. 한편 고용센터에 찾아온 수표. 결국 여기로 오게 되는 거야. 실업급여 신청 접수는 저쪽에서 받습니다. 20년 동안 한 직장만 다니다가 퇴직한 수표는 고용센터가 참 낯설게만 느껴졌죠. 금 과장이 고혜라를 살피죠. 잠시 전 고혜라 씨를 제 휴직 대체자로 생각해도 될까요? 나도 궁금하네. 금 과장 대체자까지 될 수 있을지. 직접 일 시켜보면서 판단해보는 거 어때? 고혜라 씨. 네. 준비한 자료들 주면 품평회 세팅 혼자 할 수 있겠어요? 네, 해볼게요. 이 대리가 없는 지금 대체 인력이 없다면 자신의 육아휴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 금 과장은 어떻게든 헤라를 휴직 대체자로 만들어야만 했죠. 평가단 참석 확인 연락 돌리고 설문지 준비해주세요. 네네. 일다운 일을 처음으로 맡게 된 고혜라. 이게 얼마 만에 해보는 품평회 준비야. 실적으로 보여주면 그 일과 별개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공백이 너무 길었나요? 아, 나 왜 이러지? 옛날엔 밥 먹듯이 했던 게 품평인데 물어보기도 쪽팔리고. 그때 금 과장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죠. 모르면 물어보시지. 잠시 후 아, 옛날에 진짜 이거 눈 감고도 했던 건데.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때는 몰랐죠. 금 과장님. 아, 이거 아까 가르쳐 드린 건데. 그리고 또 잠시 후 다시 물어보면 짜증내겠지? 아니, 모르면 물어보고 하시라니까. 물어보. 아까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이걸 또 즐거워하는 소 과장. 아니, 모르면 물어보시지. 아, 모르시겠어요? 지옥 같은 무한반복 루프에 빠진 헤라. 고혜라도 완전히 마탱이 같구만. 괜히 쫄았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고. 괜찮습니다. 편하게 먹고 가지. 네. 한편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수표. 이걸 페인 모드라고 하나요? 어쨌든 생활을 위해 직업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헤라처럼 나이가 문제였죠. 경력직 뽑는다면서 30대 초반이야. 토익 800? 영어를 다시 해야 되냐?
안 나와. 아이패드 터치펜이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저거 이영희 건데. 제가 맡고 있었던 상품 파트의 업무 진행 상황들 관련 인수인계 파일들 올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우리 저 기분도 꿀꿀한데 어떻게? 맥주 한 잔? 아, 준이 저녁은 술 마시면 근손실이. 근손실? 저는 남아서 업무 파악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아유 분유값 벌었으니 분유 먹이러 가야지. 한편 토익 800점을 맞추기 위해 열공 중인 공수표 두목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헤라였죠. 오늘 늦는다고?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 이 대리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 아기가 잘못될 뻔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니. 금 과장 일도 기대가 커? 변한 지원의 모습에 놀란 헤라. 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약속도 어떤 일이 되겠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물어봐도 돼? 내가 원하는 팀을 만들고 싶어서. 드림팀 한번 만들어봐. 내가 이 자리 최 실장한테 물려줘도 저 위에 늙은 꼰대들이 찍소리 못하게. 결국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는 걸까요? 임신이나 육아 같은 개인적인 이유 내세워서 제대로 일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 나 같은 워킹맘들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거 일에 올인하는 다른 여자들까지 욕먹는 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정말 지긋지긋해. 다른 사람 같다 너. 내가? 그리고 지원은 서열 정리를 한 번 더 하는데 택시 타고 가. 이게 기분이 더러우면서도 안 받을 수도 없는. 내일 업무 지장 없으라고 주는 거야. 가. 그래.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돈이 밥 먹여주지. 지원은 헤라가 퇴사한 후 성공을 위해 술과 담배를 시작했죠. 회장이 원래 담배 끊나? 이번 인사 정보 뭐 좀 들은 거 있으세요? 아빠 내 방 들어와서 내 거 만졌어? 같은 시각 아이패드 펜슬이 없어진 걸 알게 된 이영. 뭐? 이게 없어졌다고. 왜 안 나와? 다 쓴 볼펜인 줄 알았는데. 다른 펜들이랑 섞여 있겠지. 짜증나 진짜. 그런데 아이패드 펜슬 가격이. 됐다. 망했다. 다음 날 나 출근할게. 갔다 와. 준아 밥 빨리 먹어야 된다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혼자 두고 나오는 금과장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죠. 좋은 아침입니다. 눈치가 그렇게 없나? 응? 우리가 요즘 뭐 좋은 아침일 게 있겠어? 그때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신이나 육아 같은 개인적인 이유 내세워서 제대로 일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은 금과장이 지각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었죠. 오늘 금 과장 박주임 제품 품평회 하는 날이지? 네. 기대할게. 잠시 후 품평회가 시작되는데요. 이 제품은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도 쉽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간편 덮밥입니다. 이 제품은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비건을 컨셉으로 한 채식 샤브샤브인데요.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식단의 설문평가. 공수표는 딸 공영의 아이패드 펜슬을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었죠. 여기서 공 하나만 빼면 딱인데. 확 카드를 긁어. 그렇게 되면 헤라가 알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중고마켓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아니 10,000원에 오케이 해놓고 5,000원에 해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절대 내고에 휘말리지 않겠어. 자, 여기 3만 원이요. 누가 애들한테 그딴 거 팔려? 중고거래도 쉽지가 않네요. 한 바퀴 돌아봐도 되죠? 좋다. 한편 회사에서는 품평의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박주임의 샤브샤브 컨셉. 긍정 리뷰 93%, 부정 리뷰 7% 나왔고요. 부정적인 의견은 높은 단가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개당 단가 500원까지 낮춰서 바로 출시. 바로요? 이런 컨셉 제품은 먼저 출시해서 선점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이어지는 금과장의 간편덮밥. 긍정 리뷰 35%, 부정 리뷰 65%입니다. 뭐라는데? 경쟁력도 없고 평범하다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죠. 모니터 의견이 뭐
정확하네. 컨셉도 애매하고 그러네. 응? 꼭 저렇게 옆에서 염장 지르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드랍하는 게 좋을까? 수정해서 한 번 더 해볼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표정이 여기서 포기하길 바랬던 걸까요? 대신 고에라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지시합니다. 네? 금 과장은 이 프로젝트 오래 지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것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지원의 말에는 가시가 있네요. 팀원들 앞에서 감 후지다고 까이는 금 과장. 금 과장님께 더 좋던데. 헤라는 울고 나오는 금 과장과 마주칩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기획이라는 게 원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대박 날 것 같은데 잠잠한 것도 있고 평범한데 대박 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알면 업무 적응부터 하세요. 그래야 저도 맘 편히 그렇죠. 헤라가 일을 잘해야 육아휴직을 편하게 쓰고 돌아왔을 때 부담이 없을 테니. 네 선생님. 네 오늘은 늦지 않게 픽업 가겠습니다. 네. 일단 각자 집에서 수정 방향 생각해보는 걸로 해요. 어차피 형식적이겠지만. 그날 밤 공이 형 이리 와봐. 공수표는 딸을 위해 아꼈던 물건을 다 팔고 결국 16만 5천 원 정품 펜슬을 샀습니다. 사실 아빠가 안 나오는 볼펜인 줄 알고 버렸어. 아빠 근데 이거 어떻게 샀어? 엄청 비싼데? 아니 그냥 아빠 비상금으로 산 건데 엄마한테는 비밀. 딜? 딜. 이해해줘서 고마워 딸. 야,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들어가냐? 아빠 섭섭하게. 사실 아끼던 시계까지 판 거였죠. 뭐 딸을 위한 건데 아깝긴 뭐가 아까워. 나 패드 정품 펜슬 생겼음. 뭐임? 저거 찐 아니야? 완전 게이득. 원래 이영희 펜슬 2만 원짜리 짭이었잖아. 그거도 어제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나? 응, 근데 찐텐 생김.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학교에서 기기. 다음날 금과장과 헤라는 신제품 수정 방안에 대해 얘기하는데 헤라가 컨셉을 바꿔보자며 그 왜 엄마들이 애들 밥 잘 못 챙겨 먹는 건 엄청 신경 쓰면서 자기들 밥 못 챙겨 먹는 건 신경 안 쓰잖아요. 애들 밥은 엄마가 챙기고 일하는 엄마 밥은 마켓하우스가 챙긴다. 별로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요? 코피. 네? 저 진짜 코피 오랜만에 흘려봐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룻밤 샌 거 금방 티가 나네요. 저 화장실 좀. 잠시 후 컨셉 수정안을 지원실장에게 제출하는데 방향도 잘 들었고 최근 금 과장 기획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소 과장님 말이 맞네요. 네? 일 잘하고 좋아하던 분이라고. 다 옛날 일인데요, 뭐. 부러워요. 전 이제 일 생각만 하면 압박이고 가슴이 턱 막히는데. 한때는 금과장도 일에 미쳐 살았을 텐데 씁쓸함 때문일까요? 금과장 담배 폈어? 8년을 참았었는데. 야 8년이면 독하다. 근데 왜 다시 펴? 더 이상 못 견디겠네요. 금 과장한테 들었어. 새 컨셉 아이디어 좋던데? 금방 예전 자리 찾겠다. 고마워. 금 과장 일도 잘 처리할 거라 믿어. 어떻게 하면 금 과장을 내치지 않고 지원의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안 하고 싶어. 맞다! 헤라와 금과장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휴직을 안 하면 미션 자체가 없어지잖아. 그런데 금과장의 결정은 앞당기고 싶습니다. 3개월 뒤에 내기로 했던 제 육아휴직 다음 달에 쓰겠습니다. 뭔 황당한 소리야 지금? 아니 육아휴직이라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아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 얼마나 쉬는 건데? 1년이요. 1년이라는 말에 모두가 기겁하죠. 업무에 지장 없게. 아무리 인수인계를 잘한다 해도 이대리와 금과장 두 명의 일을 모두가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모두 힘들어지는 건 피할 수가 없었죠. 잠깐 주차장에서 보자.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지원은 헤라를 은밀히 부르고 근데 그 휴직 나중에 저희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쓰는 사람은 좋겠죠. 근데 쓸 일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의심되는 건 고인턴은 이대리의 대체자가 아니라 금 과장님 대체자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소 과장의 앞길에 걸림돌. 아니야. 인턴 기간 3개월이잖아요. 그 후에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되는 거고. 원래 금 과장은 3개월 후 육아휴직을 할 예정이었고 금 과장님 휴직하면 그 대체자로 투입. 모든 건 지원 실장의 큰 그림.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요? 금 과장 얘기하려는 거지? 도대체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이번에도 잘 부탁해, 헤라야. 잘해볼게. 내 방식대로.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죠. 아주 의문스러운 박 실장의 표정. 이번에 기획 2팀에 아줌마 인턴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건 분명 최 실장의 낙하산으로 꽂은 게 분명합니다. 그게 다야? 예. 박 실장은 간특하기는 하지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최 실장이 낙하산을 꽂을 생각이면 고작 인턴이 꽂았겠어. 아 그렇죠. 고작 기집애 하나 이기는 게 그렇게 어렵나? 에이. 한편 헤라는 친하게 지내는 동네 학부형들을 우연히 만납니다. 영엄마. 아니 요즘에 단톡방이 왜 이렇게 잠잠한가 했더니 요즘에 계속 나만 빼고 만난 거야? 혹시 단톡방도 따로 팠어? 영엄마 저 일하니까 바쁠까봐 연락 못했지. 일은 어때? 할만해? 직장을 다닌다는 자체가 뭔가 벽이 생긴 걸까요? 나는 다시 일할 생각도 못 하겠는데. 맞아. 이렇게 쭉 쉴 줄 알았으면 그때 육아휴직 쓰는 게 아니었어. 자기 육아휴직 썼었어? 썼는데 복귀를 못했지. 그리고 두고두고 후회 막심이라는 연수 엄마. 지금까지 일했으면 연봉이 얼마야? 직접 겪어봐야 알지. 그때 누가 말려도 귀에 안 들어왔을걸? 헤라는 우리 회사에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사람이 있다며 절대 말려. 그치.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겠지? 은인을 만난 거지. 귀인을 만난 거지. 초일맘이 휴직하는 이유는 뭘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 그 힘든 영유아기 다 버텨내고도 최종 보스처럼 워킹맘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학교는 일찍 끝나지 학원 뺑뺑이 돌리기는 하루가 길지. 하지만 애들은 금방 크고 시간이 결국 해결해준다. 그때 금 과장이 출근합니다. 그런데 밴댕이 소갈딱지 소 과장이 휴직하는 날까지 계속 늦어. 일관적으로. 비아냥거리죠. 그리고 아침에 얼마나 바빴으면 그걸 잊었죠.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가끔 깜빡해요. 불안은 육아 같아요. 뭔가 심오한데요. 답답해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은데 막상 안 하자니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게 불화도 육아도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건데 아직 친해지기 전인데 좀 오버하는 듯. 옷은 드라이해서 드릴게요. 내가 너무 급하게 들이댔나? 저기 금 과장, 어제 기획안 제출한 제품 말이야. 이대리랑 다르게 금 과장은 곁을 잘 안 주더라고. 내가 금 과장이랑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게 업무적으로 붙여줬으면 좋겠어. 고혜라 씨랑 같이 해봐. 헤라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금 과장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지원이 나가자 밴댕이 소 과장이 시비를 또 겁니다. 인턴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응? 잘하실 거예요. 고혜라 씨 아이디어니까요. 금 과장은 치사한 사람은 아니었네요. 품평회 이후에 고혜라 씨가 낸 아이디어로 수정해서 통과된 거예요. 그럼 두 분 공동 기획인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 헤매고 있었는데. 관상은 과학이라고 이분은 너가 상대할 분이 아니시다. 한편 지원은 엘리베이터에서 박 실장을 마주칩니다. 옛날 회사 동기 인턴으로 들였다면서? 어떡해. 내가 제대로 한번 파봐. 자꾸 거슬리네. 뭐? 혼났죠? 그건 내게 10,000원 아니잖아. 안 돼. 팀원의 충전 3만 원이야. 그냥 돈으로 달라고. 아껴 쓸게. 응? 애들 용돈 줄 때 저런 방법이 있었네요. 지난번에도 그래놓고선 너 이형이랑 놀이공원 갔다 왔잖아. 여기서 이형이 학원 땡땡이 치고 놀이공원 갔던 걸 딱 들켰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딴 데 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 속상한 마음에 나 진짜 새까맣게 몰랐어. 한잔 해야겠습니다. 아니 애가 자꾸 왜 그러는지 진짜. 요즘 애들이 얼마나 야갔는데 속으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육아휴직 쓴다던 말려봤어? 아니 그냥 사적인 얘기는 아예 못하게 그냥 선을 딱 긋더라고. 여기서 연수맘이 알려주는 육아휴직 전 감정 변화 4단계. 이거 욕 아님? 1단계 수용. 이미 결정한 휴직.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단계로서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진다.
아니 휴직 아직 한 달 남았다면서 뭘 이렇게 빨리 정리했대?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제가 휴직하고도 남은 팀원들한테 피해 안 끼치죠.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2단계는 불안. 이대로 민폐만 끼치는 사람으로 마무리하면 내가 돌아오길 누가 기다려? 휴직이 끝나고 돌아올 자리가 없으면 어쩌나 고민하는 단계. 불안이 휘몰아치는 3단계. 우울이 찾아오죠. 과장 지금 울어? 제가요? 저 안 우는데요? 나 왜 이러죠? 나 미쳤나 봐요. 이대로 나는 끝이다 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단계다. 감정 변화의 마지막 4단계. 여기까지 오면 친해지는 건 힘들죠.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는데 우울의 연장으로 자포자기하는 상태와 될 대로 되라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상태다. 그렇다면 금과장은 어느 쪽일까요? 차차차차 내가 마케팅 회의 가는 걸 깜빡했네. 나 지금 외근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갈게요. 그래? 매번 똑같은 마케팅, 새로운 척, 기발한 척 하는 거 듣기만 하다가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료만 챙겨주면 나중에 내가 싹 정리할게. 부탁해. 정리 그렇게 좋아하시면 책상 정리도 좀 하시지. 맨날 견과류 먹고 부시래기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건데 말할 기회가 없던 거예요. 이건 감정 변화의 될 대로 되라.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다. 고혜라 씨, 저 회의 갔다 오면 공장에 위생 점검 같이 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나요? 야 너! 부산으로 가신다고요? 분노한 얼굴에 박 실장이 내가 언젠간 너 제대로 한번 봐서! 파보시죠. 그쪽이 파려는 게 누구 무덤인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야? 잠시 전 부산지사로 내려가야겠어. 갑자기 왜? 거래처에서 뒷돈 받고 있었다며. 최지원. 일단 내려가서 쥐 죽은 듯이 있어. 상황 괜찮아지면 다시 부를 테니까. 나가봐. 이렇게 쉽게 나가 떨어지는 주제에 어딜 덤벼. 커버해줄 가치도 없으니까 주의사한테 버려진 거야. 한 번 밟을 땐 확실하게. 덤비고 싶음 가서 실력이나 쌓고 와. 자존심 개무너지는 박 실장. 좋은 실적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또 잠시 전으로 돌아갑니다. 박 실장도 내 사람인 거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님이 그러셨죠. 칼 잘못 쓰면 칼 쥐고 있는 손부터 다친다고. 하지만 잔머리로 성공한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 고양이 주제. 지가 범새끼인 줄 알고 발톱을 세워. 한편 공수표는 딸 공영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노는데요. 비밀번호가 이영 누굴 닮았을까 단순해. 그런데 검색어들이 이런 걸 봐. 지난번에 경고 받으셨는데 또 위생 상태가 좋지 않네요. 공장장은 봐달라고 사정해 보지만 안 됩니다. 다른 공장도 다 이 정도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재계약은 물 건너갔고 열받은 공장장. 뭐야? 어차피 관둘 사람이. 그런데 열받기는 헤라도 마찬가지. 관두는 게 아니라 휴직이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위생에 대한 개념 없이 공장 돌리실 거면 식품 사업 하지 마세요. 아까 공장장님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과장님도 뭐 이유가 있으신 거. 저 미친 새끼가. 저기요 고혜라 씨. 공감해주는 척 위로하는 척 이러는 거 다 가식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저는 제가 자리 비우면 제일 덕볼 사람 고혜라 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 그니까 괜한 오지랖 그만 부리시고 기회 왔을 때 잡아요. 그때 헤라에게 전화가 왔는데.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딸 이영희에 관한 황당한 소식을 듣고는. 예? 어디요? 왜요? 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우리 딸이 지금 딸 이영희가 있다는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엄마 고혜라. 이런 미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구세요? 아줌마는 누군데요? 미안합니다. 엄마? 공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혼자 겁도 없이! 엄마야말로 여기 왜 와? 짜증나게. 엄마가 여기 오면서 얼마나 별의별 무서운 생각을 다 했는지 알아? 너희
너 화장도 했어? 일단 이영희를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뭐 타투를 배워? 나 타투이스트 될 거야. 너 중학생이야. 좋은 사람 만나서 안 받아줬으니까 망정이지. 나쁜 사람 만나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너 집에 가서 얘기해. 쪽팔리게 진짜. 중2병도 정도 것이지. 맨날 내가 뭐만 하면 중2병이래. 너 중2병 맞거든? 너 갑자기 왜 이래 진짜. 갑자기 아니야. 내가 타투이스트 왜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됐어. 엄마랑 말 안 해. 이영희는 엄마를 피해 도망갑니다. 하긴 저 나이 때는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도망가는 게 감정적 최우선이긴 했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금과장. 놀라셨을 텐데 좀 주세요. 금과장은 놀란 헤라를 챙기며 아까 일을 사과합니다. 내가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가뜩이나 심란하실 텐데.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렇게 좋아했던 일은 왜 관두신 거예요? 도망갔던 것 같아요. 일에 미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저 대신 육아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던 중 딸 공영이 화상을 입었다고.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소주임? 이 정도로 일에 미쳐있던 엄마 고혜라, 아니 이때는 고과장. 억울했거든요. 제 커리어가 애 때문에 무너지는 게.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쓰러지셨고 갑자기 엄마와 딸 두 사람의 보호자가 된 거죠.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였죠. 그때는 막 우울증도 오고 좀 힘들었는데 애 학교 쫓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막 쏟으니까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일하고 싶던 본심으로부터의 도망이었던 거죠. 금과장도 마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슬럼프가 온 지 꽤 됐어요. 일은 예전처럼 안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이대로 더 다닐 자신은 없는데 퇴직하기는 무서워서 그래서 휴식하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하네요. 이제 그만 가죠. 그런데 그때 제 과거 생각하면 금 과장님 휴직 말리고 싶어요.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공희영. 야, 넌 겁도 없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런데 아빠 공수표에 협박 문자. 인질이 있다. 살리고 싶다면 당장 문을 열어라. 짜증나. 너 뭐 타투이스트인가 뭔가 그거 하고 싶다고 했다며? 나가. 너 혹시 그 팔에 그 흉터 때문에 하고 싶다는 거야? 이 상처가 바로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고. 공과사 구분을 못해? 헤라가 일에 미쳐있을 때 생긴 화상이었죠. 아빠 찬성. 20살이 되면 학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죠. 진짜 학원 보내줄 거야? 아이고 보내준다니까 그거 대신 엄마한테 비밀로 해. 왜? 그 흉터 때문에 타투한다는 거 엄마가 알면 속상해하지. 응아니 전혀 신경 안 쓸걸? 이영희는 기억하고 있었죠. 나 다쳤을 때 병원도 안 왔는데. 야 몰라서 그렇지. 네 엄마가 너 잘 때마다 손잡고 울었어. 이영희도 엄마를 이해하는 날이 올까요? 준아, 좀만 기다려. 엄마가 일 안 하고 맨날 준이랑 같이 있어줄게. 진짜? 아니다. 엄마 그냥 회사 가. 어? 나 오늘 학원에서 엄마가 만든 거 봤다? 선생님이 먹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그랬어? 다음에 또 뭐 만들 거야? 이럴 땐 정말 뿌듯하죠. 한편 집에 돌아온 헤라. 잘 거야. 둬. 오늘 내가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내놨어. 씻고 와. 당신 좋아하는 불멍에 맥주 한잔하게. 잠시 후 내가 찾아보니까 K-타투도 전망이 좋은 거 같던데. 내한테 혓바람 넣기만 해. 역시 남자는 직업이 있어야 돼. 다음 날 저 헤라 씨한테 할 말 있어요. 금과장은 육아휴직을 철회하기로 했어요. 네? 어제 헤라 씨 말 듣고 정신이 들더라고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같은 워킹맘끼리. 이제 그럼 모두가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금 과장 얘기 들었지? 휴직 철회한다는 거. 금 과장 휴직 철회 결정에 네 영향이 컸다면서? 그런데 지원의 표정이. 근데 네가 금 과장까지 퇴사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과장 자리 약속한 건데.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죠.
네 손으로 금 과장을 회사에 남게 했으니 과장직에 대한 약속은 무효야. 여기서 선빵 날리면 안 돼요. 과연 7년 만에 복귀한 전설의 MD 고에라 인턴은 이 수많은 난관을 뚫고 정규직을 넘어 과장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라미란 엄지원 주연의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 3, 4화였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육아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감 쩌는 이야기. 특히 저는 이종혁 배우가 연기한 공수표에 시선이 많이 갔는데요. 밑바닥까지 아둥바둥 버텨봤지만 결국 정리해고 당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했던 최주연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냉혹한 사람이 된 건지 다음 주 5, 6화에서는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보면 끊을 수 없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잔혹한 인턴, 매주 금요일 티빙에서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 오인턴님 영상 조회수 1000만 찍었어요. 이 직원을 마케팅으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1128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다 최 실장도 그 아줌마 컨트롤 안 되는 거 아니야? 쓸모가 없어지면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지. 저 회사 그만둘 거예요. 나 다 알았어요. 고혜라 씨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책임지는 모습 기대할게.